오랜만에 재능 기부 강의로 왔고, 예전에는 제 강의의 30%가 재능 기부였어요. 한자 할 때. 근데 갈수록 이제 안 한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뜻 아무 때나 부르면 가겠다는 말을 항상 했거든요. 예전에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좀 불러주는 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안 나니까는 이제 재능 기부를 요즘 못 하고 있고, 12월 초에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박원순 씨도 그렇고 조희연 교육감도 그렇고 이제 둘 다 아무래도 진보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혁신적인 교육의 방안을 연구하고 찾으라라는 일종의 권장사항이 서울시의 각 교육청으로 내려간 거예요. 전체 교육청에. 그래서 이제 혁신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쓴 저자들을 불러서 이제 저자 무슨 대담회 같은 이제 북콘서트 형식으로 사회자도 있고 전문 사회자, 전문 MC를 섭외해서 이제 저자 한 명을 초청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장학사 교육청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2군데에 선정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강서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에서 그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에 대해서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북콘서트가 있어요. 12월부터. 그래서 이제 그 콘서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처음에 두뇌 사용 설명서를 쓰고 나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때 꿈꿨던 게 뭐였냐면은 교육청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5년 전에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이거 얼마 만에 이루어질까? 굉장히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어쨌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을 강의할 때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효율적인 공부법이나 효율적인 교육법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썼지만 좀 순수하게 어떤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예술가일 뿐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학문 중에 하나가 뇌과학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뇌과학에 대한 내공이 거의 한 25년 쌓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최초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벌써 25년이 된 거죠. 근데 미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동아리가 미래학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5년이 넘게 쌓인 거예요. 네, 대학 동아리가 미래학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그 생각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좋아했던 학문이 진화심리학, 진화생물학, 뇌과학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미대생이니까 예술가들에 대한 공부, 미술사에 대한 공부는 뭐 기본이고요. 그런 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미술사를 F를 맞았어요. 근데 미술사가 전필 과목이어가지고 그걸 F 맞으면 졸업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번 들었어요. 재수강에서 B+ 맞았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번째는 이제 재수강자들한테는 A를 안 준대요. B+는 A+래 그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잘 봤죠. 뭐 주로 서양 미술사였는데. 어찌 되었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술 공부했던 게 어느 순간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지 않으면 이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창의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나온 게 인공지능과 창의성이라는 이제 오디오북. 제가 웅진에서 강의했던 거를 90분 강의를 73분으로 압축해가지고 CD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아무데나 구입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과 창의성. 오늘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중복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냥 전 대규모 좀 대중 강의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저는 뇌과학이라는
순수한 관심과 미래학이라는 이제 그 끊임없는 관심과 예술을 전공하고 순수 창작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딱 결합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 우리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자리를 뺏기게 될 아이들의 혁신교육 방법에 대한 그 솔루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가 나구나라는 생각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책을 써서 장학사들 대상으로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맘먹은 지 5년 만에 드디어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나올 책은요. 이게 이제 그 이세돌이 인터뷰예요. 과거의 상식들과 인간의 창의력에 의문을 갖게 됐다는 게 인공지능한테 지고 나서 한 말이고, 두 번째가 바둑의 아름다움을 알고 둔다는 위로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키워드죠. 위로하고 아름다움이거든요. 아름다움은 미적인 거잖아요. 위로는 뭐냐면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정도 없고 그다지 자기 인생에 인공지능이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진 않잖아요.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거지. 그래서 이세돌이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인공지능한테 내가 졌어, 좋아. 졌다고 쳐. 그럼 내 인간적인 장점은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인간적인 장점. 해보니까 바둑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둑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아름다움을 느꼈고 바둑을 둘 때마다 행복감을 나는 느꼈지 않느냐. 거기에서 인간적인 장점을 찾은 거예요. 그 행복감, 위로를 난 받았다라는 거지. 그 바둑에서 감정을 많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세돌은 인공지능한테 바둑을 짐으로써 자기가 바둑을 도왔던 방식이 그게 예술적이었고 자기 자신은 바둑을 두는 예술가였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인 거죠. 바둑의 최고수였지. 근데 인공지능이 자기를 능가한 순간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바둑을 두는 예술가였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술가들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예술을 하거든요. 아름다움과 위로, 카타르시스, 정화작용, 소통 뭐 이런 게 예술의 목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용서 뭔가. 근데 이세돌이 지고 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됐을 때, 인간의 이성적인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 때는 모든 직업이 예술의 경지로 가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그러니까 그나마 이세돌은 자기의 바둑을 잠깐만 2층에 내려가서 놀면 안 될까? 이게 지금 전 국민한테 공개될 영상이라. 어머니가 저쪽에서 데리고 놀면 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잠시 끊어야 되겠다.